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예전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남는 것도 없더라. 그만큼 태풍의 물난리가 무섭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정치권도 태풍이 머물고 있습니다. 과연 주말을 기점으로 지나갈지 아니면 더한 태풍이 몰아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풍이 지나간 후 우리 모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해가 난 후 그러하듯이 태풍이 지난 후 수습을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었으니까요. 비바람 부는 저녁에든 김지윤의 시선이었습니다. 네, 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취재 내용 김도윤 기자가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요. 또 그 옆에 김현성 상지대 외래교수 그리고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분과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 내용 같이 정리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현성입니다. 최현입니다. 김도윤입니다. 네, 모두 보셨죠? 아침부터 오전부터 네, 보다 말다 네, 보다 말다. 좀 하루 종일 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 계세요?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집 중계 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색다른 시선입니다. 잠시 국회 현장 중계 방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띄우셨어요. 다시 제가 이제 크게 저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철희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대검에서 입장을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관계자라는 명칭으로 그 자료는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변명은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변명이다. 저는 지금 검찰에 이거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지금 후보자가 말한 내용에 의하면 이 컴퓨터는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아마 이거는 회사 소속이 언론 단체나 이런 데가 입수했을지는 몰라도 그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 원래 파일 문서 속성 정보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있으니까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대에서 나온 자료 아닌가 네. 이렇게 착각했을까. 그러나 오늘 사실관계에서 밝혀진 것은 이것은 후보자의 집에서 나온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압수해서 가져갔을 때 나오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료입니다. 언론기관에서는 이 자료를 대학이나 단체 등을 상대로 해서 절대 얻을 수가 없는 자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찰청의 이와 같은 해명은 전혀 잘못됐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해서 포렌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 관련자 누군가 이 문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문서 작성자와 저장자, 날짜 등이 담긴 문서 속성 정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파일을 클릭한 뒤 속성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함. 그렇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최소한 그 컴퓨터의 그 문서 파일에 들어가서 오른쪽을 클릭해서 그 정보를 알아낸 사람이 알려준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우곤 단장님도 계시는데요. 대검찰청이 이거 확실하게 해명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말한 것 중에 지금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이 언론이나 대학 단체 어디가 있습니까? 후보자의 집에 있던 컴퓨터는 바로 압수돼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검증,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근데 후보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조국 후보자가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기소 여부를 떠나서 이미 검찰에서 많은 개인 사생활에 관한 자료도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이제 압수를 해가고 막 곳곳에서 모든 후보자 관련된 모든 것을 뒤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약점이 잡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결국 지지부진하게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하십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약점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점이 나온다면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 수사를 통해서 어떤 약점이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즉각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관련 경우에서는 수사를 다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들이 막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백혜련 의원님께서는 소위 문서정보와 질의를 조금 잘 관련해서 들어봤는데 좀 약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김도윤 기자께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제 그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포렌식 자료 오늘 그 조간에 나온 보도거든요. 네. 이 그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이 이제 문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제 그 작성된 PC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돼 있고 작성자가 네. 조국으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야권에서는 이걸 갖고 이제 이거 조국 후보자가 논문을 작성하는데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조국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제 그 PC를 자기가 이제 서울대에서 교체를 해줄 때 교체하고 나면 옛날에 쓰던 걸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이 문서 정보를 도대체 그 어떻게 그 조간 신문이 입수를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 이제 흘려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돼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그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오늘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어요. 검찰에 대한 경고에 많더라고요. 네네네. 생활 기록부도 그렇고 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은 계속 여진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지금이 검찰이 정치의 한가운데 뛰어들면서 지금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피의사실 공표라는 이 부분이 지금 전면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도 여전히 이제 딸의 논문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의 논문을 조국 후보가 대신 써준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딸의 논문과 관련돼서 어떤 조국 후보의 개입성을 이제 얘기하는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오늘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답답함을 느낀 게 결국은 법무장관 청문회라는 게 그 사람의 개인적 자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혁성도 봐야 될 거고 비전도 봐야 될 거고 그 사람이 이 직을 할 수 있는 전문성도 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 5가지 항목 중에 그냥 하나의 항목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런 자리를 왜 만들었을까? 네. 이미 언론이 이미 다 얘기했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기자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충분히 한번 얘기했고,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자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기자간담회에서 더 나오지 않았던 네. 아주 새로운 사실 네.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사실 기대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하자 그러니까. 야당이 법과 상관없이 하자고 한 게 지금 이 청문회고, 결국은 여당이나 정부 대통령이 상당히 어떤 게 이렇게 아주 받아들여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빼도 박을 수 없는 어떤 걸 가지고 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 질의 순서라서요. 청문회 현장 연결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개한
그 나라장터에서의 수주 내역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수주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수주 내역에서는 총 수주액이 31억 9,2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관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26억 5,144만 원을 냈죠. 그게 소위 총 수주액의 8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까 사실 저와 말씀드렸던- 전혀 무관하다는 점 다시 한번 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무관한지를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자, 코링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하셨죠. 네. 재산 등록할 때 잘 못 보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제가 코링크란 이름을 저는 이번 검증 예, 과정에서 비로소 후보자님. 제가 알게 예,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네, 저는 재산 공개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공개 대상자들은 그 소위 공직자 윤리 시스템에서 그걸 최종적으로 공개하기 이전에 출력을 해가지고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습니다. 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못 보셨다고요? 그때 그때도 코링크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물론 그 불찰입니다만은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아니, 몰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제를 서명 날인을 하면서 어떻게 장관을 하시겠다고? 이게 허용되는 하나도 서명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서명 날인을 하니까. 그러니까 재산 네, 신고 지금 질의 시간 네, 7분이 죄송합니다. 지나고 재산 신고 마이크가 문제에 지금 발언 있어서는 시간 초과로 당시에 꺼져갖고요. 허용된다는 지금 말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김동 기자님. 예, 맞습니다. 그 오전에는 사실 사모펀드 얘기 네. 거의 안 나왔었는데 네, 이제 오후가 나오기 되면 좀 시작하네요.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제 정점식 의원이 제기하는 거는 이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네네. 이제 사모펀드에서 이제 뭐 여기저기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수주한 뭐 83%가 이제 민주당 자치단체가 민주당이 단체장을 있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수주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SGNT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색다른 시선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집 중계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문회 현장 연결해서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잘 알려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사례로부터 저는 배워야 됩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사해야죠.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라 그러면 검찰의 강단으로는 해야죠. 그러나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는 검찰이 자제해야 됩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저는 사법자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그런 자제할 줄 아는 용기가 저는 검찰의 중립성을 더 확고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책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에 들어있는 사례입니다. 1915년에 일본 검찰이 내무 대신에 선거 간섭, 의원 매수, 독직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로써 정치와 검찰이 대립했습니다. 이때 사법대신이 검찰에게 불기소 처분을 지시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내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사건 자체를 불기소하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검찰이 이 지시를 무시하고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지시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든지 기로에 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 검찰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면 불기소하는 대신에 조건이 있다. 이 내무 대신이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해결책인 것 같은데 이게 검찰의 정치 개입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하면 정치 개입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론 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발설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청문 절차 끝난 뒤에 이 국민이 끝난 이후에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수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검찰의 중립성이고 우리가 검찰에게 요구하는 의지라 그럴까요? 절제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보여준 행태가 저는 너무 아쉽고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호흡을 좀 가다듬고 주변을 돌아보고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정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재 의원입니다. 우선 그 네, 후보자의 자유한국당 조금 이은재 전에 의원의 증인이 질의입니다. 아까 왔다 가서 그하고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운동학원 그 운영 관여에 대해서 좀 거짓 해명하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99년부터 2009년까지 운동학원 이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교수 업무 등으로 운동학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석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어디선가의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한번 보시면 학교 신축 시 매입한 토지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학교 수익용 재산을 매각하자는 후보자 부친의 제안에 저렇게 그 이사 조국 삼청합니다. 찬성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맞습니까? 이번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동안에 말씀하신 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받은 그 언론에서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참석한 건 있는 것 같아 정도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참석한 게 그날 참석한 겁니까? 그러면 이거 할 때? 거의 제가 학교 운동학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저희 선친께서 1년에 한 번 내려오라 그럼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2006년에 후보자 동생과 동생 처가 운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거 기억하시죠? 예, 뭐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때 그 소송 제기 10일 만에 운동학원 이사회가 열려서 그때 참석하셨죠? 네, 서류를 통해서 기억이 납니다. 네. 확인하였습니다. 하셨죠? 그런데 그 신임 행정실장에는 동생의 처남이, 그다음에 사무국장에는 후보자의 동생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때 뭐 때문에 이렇게 벼랑간에 했냐? 잘 아시는 것처럼 원고 피고가 이 그 무변론으로 후보자의 동생에게 무변론으로 결국은 그 대응을 해서 이 동생을 위해서 전부 다 가족들이 모여서 그 무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죠? 제가 해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좀 이따가 하시죠. 마지막에. 네. 그리고서 후보자 동생의 공사대금 채권 소송은 더구나 소멸시효가 그 3년이 완성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후보자 동생과 이를 방조 혹은 동조한 후보자 또는 부친, 모친 모두가 다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맞죠?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시간 주시면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답변 드릴까요? 그러면 그 2006년에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그 캠코와의 소송, 이 운동학원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뭐 상세히는 모르고 이번 과정에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거의 기억이 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이번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십시오. 네, 아무튼 그 가족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캔코하고 관련된 거는 또 뭐
이제 와서 조금 파악을 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운동학원도 그렇고 지금 오전에 6가지 나온 것은 다 가족들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또 동생, 6가지는 그 배우자, 그 다음에 딸 이렇게 관련이 됐더니 이 학교에 관해서는 또 뭐 부모, 그 다음에 동생의 척 네, 이은재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각 의원별로 5분씩 추가 질문이 네. 주어지고 차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웅동학원에 관한 아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유한 그 평론가님. 예. 네, 같은 짧게 정리 좀 경우 해주세요. 그러니까 운동학원을 이제 그 이은재 의원이라든지 오전에서도 잠깐 나왔고 오후에는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시 우리 조국 후보자가 답변을 했어요. 그거 듣고 하겠습니다. 학교 재산 처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교 재산 처분에 대해서 이사회 결정이나 교육부의 허가를 한 게 다 난 상태에서 처분 허가 연장 신청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소송이란 것이 이미 소송이란 게 이미 제기하기 전이라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분명히 네, 저희도 다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변론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그 관련 내용을 당시는 사실 제가 저희 몰랐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확인했는데 제가 제 기회를 주시면 당시에 제 동생이 소송을 제기는 했습니다만 일체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가압류나 강제 집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자산공사에서 학교 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자기가 옛날에 못 받았던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변론 소송 문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학원에서 저희 동생 소송에만 무변론한 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기보라거나 등등 몇 가지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도저히 그 변론을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경우는 무변론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꼭 저희 동생에 대해서만 한 것은 아님을 이번 제가 2, 3주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잠깐 정리 좀 수고하셨습니다. 해주시죠. 다음은 웅동학원 정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기 예전에 우리가 그 사학비리라는 얘기를 많이 네, 짧게 들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질문이 들어오니까. 네. 야당 의원님들이 지금 웅동학원 공사대금 관한 예, 신청이었죠. 그러니까 사학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언뜻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으면 혹시나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가 웅동학원이라는 이 자체를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한 것 아니냐, 여기 비리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더구나 동생이 채권자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명백하게 오히려 그 가지고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 싸움이에요. 팩트 싸움이다 네네. 보니까 복잡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무변론 소송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명확하게 변호사를 사도 변론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을 때는 저렇게 무변론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얘기를 오늘 지금 조국 그렇게 후보자가 한 이야기한 것이고요. 것입니다. 조국 후보 알겠습니다. 가족에게만 무변론을 했냐? 네, 그렇죠. 이건 다른 지금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 기보도. 정성호 의원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 듣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정도하고 인수하게 된 게 어떤 경위로 인수하게 됐습니까? 원래 저희 전치는 이제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웅동학원에서 그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웅동의 주민들이 그 인수자를 계속 찾았습니다. 여러 독지가들 찾고 고향 출신의 유력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부친께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청원을 해서 저희 부친이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한 1985년도 인수했고요. 예, 예. 그래갖고 이사장이 취임하셨고 그 이외에도 학교 운영비라든가 학교를 위해 계속 사재를 계속 출연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학교의 재산세까지도 계속 납부하셨고 네. 또 이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는 뭐 승용차라든가 또 학교에 관련된 법인카드라든가 활동비 이런 거 일체 지급하지 없었습니다. 않아갖고 네. 학교에 계신 분들 존경을 받았다는 얘기 들었죠? 알고 계시죠? 그냥. 네. 그런 과정에서 학교가 워낙 옛날 학교가 낡아갖고 아까 여기 오신 증인들 말씀하시듯이 그래갖고서 학생들을 위해 갖고 학교를 새로 부지 얻어갖고서 이전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전하면서 네. 구 부지를 갖다 담보로 해갖고 대출을 받고 그랬죠, 이게. 예. 그랬는데 그 당시 공사비를 지급할 때 좀 돼갖고서 이게 96년도에 신축공사 시작됐는데 그 직후에 바로 IMF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 실제 공사한 게 아버님이 운영하던 그 고려종합개발이 그게 공사를 했고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 공사도 일부 하도급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님이나 동생은 거기에 다른 하청업자들 다 빚내서 돈 주고, 특히 동생 같은 경우도 다른 하청업자들은 다 돈 내서 빚내 갖고 그 하청 대금도 다 주고 자기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갖고 동생도 학원상들을 소송을 해 갖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명백한 대금, 공사 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달리 다툼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판결 받아 갖고 집행이 됐습니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구 학교 부지는 이게 담보로 제공해갖고 담보로 제공했는데 그 당시 평가했던 금액 반값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 경매에 붙여져갖고 네. 그러면서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반값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보증 썼던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게 된 거고 예. 이런 경위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부친이나 동생은 철저한 피해자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이게 단 한 푼의 이득을 취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예, 없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갖고 내막이 사실 이런데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이걸 갖고 계속 후보자의 가족들이 뭔가 어떤 사기, 소송 사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한 게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건 하나 좀 묻겠습니다. 그것도 제 동생은 그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최근에 입장을 좀 발표 하나 했습니다. 예.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됐습니다. 야당에서 지금 그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 갖고 말입니다. 예. 지난 1년 동안 그 민주당 소속 기관당 지자체에서 26억 5천 정도 제품 구매했다고 주장하는데 웰스 CNT 2018년도 광급공사 실적은 17억 원에 불과했고 왜 그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게? 저는 일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시죠? 전혀 모릅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뭐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이고 오촌조카 조범동이가 웰스 CNT가 자금 내는 호덕이자 2억 8천 정도 빌려줘 갖고 그 부인명으로 회사 지분 취득한 다음에 웰스 CNT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해갖고 그 이후에 후보자 가족이 가입했던 사모펀드 자금 13억 8천원과 함께 그 코링크 PE의 그 자체 자금 10억 원하고 합쳐서 3억 8천만 원을 웰스 CNT에 투자. 이번에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 최근 언론 보도 같은데요. 거기서 빼갖고서 딴 데로 옮겨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며칠 전 경향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모르는 쪽이라서 그 보도만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정성훈 다음은 존경하는 의원 김도우 질의인데 위원님 질의하시기 공동학원 질의에 대해서 사실은 답변을 조금 해준 셈이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김효순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의원들이 운동학원 문제와 사모펀드 문제를 공격하니까 지금 이제 정성호 의원이 대신 어떤 기회를 좀 말할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이 본인들 얘기만 하고 조국 후보자가 얘기할 기회를 막으니까 정성호 의원이 긴급하게 본인의 질의 시간에 진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오히려 운동학원 문제는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 동생, 조국 아버님이 피해자다. 오히려 채권이 있었지만 그 채권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고 실제 지금 동생도 채권을 포기했다라는 거고요. 네네. 사모펀드는 결국은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 자체를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이걸 예를 들면 안다고 하면 이건 네네. 조국 후보가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모르는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공공 수주를 했는데 그 공공 수주에 개입했냐 뭐 이런 게 쟁점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문회 불참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대신해서요 자유한국당의 김도우 의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8월에 장학금 수령하고 같은 해 10월 1일 날 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고 나서 부산대 의전원에 곧이어 입학을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걸 뭐라 하냐면 장학금 먹튀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학금 받고 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했는데 그때 따님 병명이 뭐죠? 밝힐 수 없으면 실제 아팠고요. 그 입학하자마자부터 계속 아팠고 실제 진료 기록이 다 있습니다. 자, 진료 기록하고 진단서 이거 우리 비공개로 할게요.
그 너무 사적인 것 아니, 아니겠습니까? 비공개로 할게요. 네. 비공개로 할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게 저희 지금 아이의 진로 그러니까 기록을 자 모른다. 그러다가 사적인 거라서 못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비하려고 학기마다 대출받고 알바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 느낍니까? 예? 그 점 매우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의원님. 예? 그래 질병이 있어서 밝힐 수 없다 휴학을 내는데 한번 띄워봐요. 따님 입시학원 컨설팅 교사 A씨가 있어요. 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딸에게 장학금 왜 받니? 물었어요. 그 따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준대요. 아싸. 이걸 본 젊은이들 반응 한번 보세요. 출발선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무너뜨리거나 아니면은 남들보다 어떻게라도 좀 앞서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배신감이 들고 분노도 안 느껴질 만큼 되게 박탈감이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부정입학 네, 지금 뭐 영상 자료를 보여주는데요. 젊은이들 인터뷰 사진이었습니다. 네. 96년, 97년에 버클리대에 유학 중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97년 12월 19일 날 진해시 마천동 99 저 학교로 전입을 합니다. 네. 버클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전입을 하죠. 그로부터 2000년 2월 25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11번 이사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게 왜 이랬죠? 11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보세요. 나중에 네. 세보세요. 저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그렇게 그래요? 뭐 전입신고를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왜 어디 자, 살았는지. 자. 네. 위장 전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 위장 전입했다고 내가 안 물었어요. 98년 송파구 방이동 대림아파트 임의경배 받아요. 맞습니다. 3월 17일 다시 해운대 경남 성경아파트로 가요. 그 다음에 6월 24일 다시 송파구 풍납동 미성아파트로 와요. 또 다시 경남 성경아파트로 가요. 또 다시 경남 성경아파트 다른 동으로 또 이사를 해요. 전입을 해요. 또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로 또 와요. 다시 또 경남 성경아파트로 가요. 다시 송파구 풍납동 동아 한가람 아파트로 와요. 그리고 다시 또 경남 성경 그리고 다시 송파구 방이동 대림가람 아파트로 가요. 네? 네,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주시면 설명 다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년 4개월 동안 11번 전입신고를 한 거. 그래서 마이크가 김도욱 의원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지금 위장 전입 문제 이야기하고 또 조국 후보자의 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장학금 문제 그리고 젊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낀다라면서 비판하는 그런 영상까지 보여줬습니다. 2년 4개월 동안 11번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고 조국 후보자는 위장 전입이 아니다라고 현재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송기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질의를 5분 동안 예, 하겠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렇죠. 네. 우리 후보자님, 예. 오늘 그 야당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표현을 할 때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뒤집어 씌우기 하는 식으로 하거나 매도하는 식의 표현이 있는 건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가 있었냐면 웰스 CNT가 관급 사업을 싹쓸이했다. 아까 어떤 의원님 그렇게 질문하셨죠? 네, 저는 뭐 전혀 모르는 아니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질문하신 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웰스 CNT가 했던 가로등 자동 전멸기의 규모가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총 400억 가량인데 웰스 CNT가 한 것이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4.3%입니다. 4.3%를 수주한 걸 가지고 싹쓸이라고 하면 되나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정확히 야당이시더라도 정확히 해서 질문하시고 궁금한 물어보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아직 안 됐어요? 금방 저거 만들어가지고 제가 혹시 그 후보자님 예. 서울대 학생들의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퍼센트는 모릅니다만 서울대 경우에서 전 장학금이 좀 풍족한 편이라서 상당히 많은 수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을 대학부든 그래서 한 제가 한번 70%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70%. 않습니다. 다 보시죠. 제가 이제 후보자님 따님이 장학금 받은 게 뭐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네. 비난하는 게 좀 과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 2015년도에 보면 네, 학부생들 오늘 색다른 시선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집 중계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2부 시간이 다 돼서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3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 검색하시면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 이어지는 3부 김도영 기자, 최요한 평론가, 김현선 교수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소식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동창회에서 2018년도에 장학금을 준 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중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 거 한번 봐주실까요? 이게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어떤 가족에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보면 74.75%가 소득 9분위하고 10분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은 89%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9분위, 10분위 가족이라는 거예요. 후보자님 따님에 대한 그 비난은 과한 거 아닌가요? 좀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학생들의 계층이 매우 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굉장히 고소득층 가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약 400만 원이고 학부생은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대략 그 등록금하고 비슷한 금액이죠.